같아. 근데 효과를 잘못 잡았어. 내가 낙찰을 2억에 받았다고 2억을 기준해서 곱하기 하시면 2억을 넣고 곱하기 하시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 2억을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 계산을 못해서. 그죠? 근데 내가 이거 계산할 줄 알면 내 이 빌라에 천연 빌라에 저기라 그 표준지가를 알아요. 공시지가를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표준지가가 7,500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이렇게 하면 확 줄잖아요. 근데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2억 그냥 내가 2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2억에 하면 어떻게 돼? 인증이 망령이 버리잖아요. 아끼시라는 거예요. 소송할 때 아끼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아까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 나오지만 찾아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찾아보고 그걸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 잘못 계산하면. 근데 만약 10억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요. 10억인 경우에는 10억을 그냥 낙찰받다가 10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법원 내는 비용을. 그리고 이제 정형권에 기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고, 임대차에 기하면은 100분의 50이고, 이렇게 줄여야지만 인지대를 들린다 이거죠. 소송할 때. 이제 실무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가세대 101호를 A라는 사람이 가세대 101호를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유치권자 B를 상대로 용도소송을 제기했다. 그럴 때 인지대 손해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주택 표준시가가 1억이었어요. 근데 2억에 낙찰 받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전화해 봤어요. 구청에다 전화해 봤는데 1억이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해주는 거죠. 1억 곱하기 100분의 50 나누기 2분의 1 하면은 이게 확 줄어버리죠. 근데 내가 받은 2억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억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저번에다가. 그죠? 네. 그죠? 더 내야 되니까 이게 많이 줄여주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인지대가 줄어들죠. 송달료는 그냥 있다고 치고 인지대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효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낙찰 2억에 받았다고 해서 2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에 모르는 분들이 2억을 쓴 적이 있거든요. 낙찰 2억에 받았으니까 내가 2억을 곱하거나 아니면 2억을 그냥 효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돈. 이렇게 잡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의 기본 지식이 뭐냐면 당사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낙찰자, 피고는 유치권자. 근데 주인번호를 왜 적는지 아세요? 주인번호를 왜 적어야 되는지 아세요? 주인번호를 적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집행을 할 때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름만 가지고는. 근데 주인번호를 알면 주인번호를 적어놓으면 되는데 유치권 신고서에 주인번호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치권 신고서에 주인번호 나오면 진짜 좋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오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꼭 써주라는 거죠. 유치권 신고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있다고 그러면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집행할 때 고생을 안 하세요.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도 기재를 하는데 유치권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디로 하느냐면 점유지로 하는 거예요. 점유지. 자기가 유치권 신고를 냈다. 근데 유치권 신고서를 봤더니 나는 어디 서초동에 현영빌라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100번지에 점유하고 있다고 유치권을 내면 여기를 낙찰받은 곳, 내가 낙찰받은 곳에 점유하고 있다는 곳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경우에는. 안다고 하면 그 주소를 적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제목을 적고, 아까 이제 그 있죠. 건물 용도라든가 토지 인도라든가 그 소송 제목을 적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가 있는데 유치권 부존재인 경우에는 청구 취지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유치권이 없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판결은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네, 별지목록 기재에 부동산에 관해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별점금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의 금 1억 원에 1억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냐고 확인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청구 취지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별점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000만 원의 유익비가 뭐죠? 임차인 유치권 유익비 청구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냐고 확인한다 이렇게 세 분류로 제가 예시를 들어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의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을 왜 내가 유치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내가 소명을 계속 이렇게 진술을 해나가는 건데 왜 주장을 하죠? 왜 그 법리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받으려면 그 법리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 또는 결론까지 결론관계 결론이 뭐냐 관련한 이 건물에 관련한 채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공사하고 이 채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사건이 그런 것도 따져주고, 그 다음에 또 이 건물에 공사를 안 했는데 허위로 주장하거나 뭐 이런 거죠. 허위 유치권 그런 결론관계가 없다는 거죠. 부정된 사실을 적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이미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아까 판례에 보신 것처럼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삼겹살집을 오픈했는데 임차인이에요. 삼겹살집을 오픈했는데 삼겹살집을 쓸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요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네, 요게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삼겹살집을 위해서 건축한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임의로 유치권 자가 유치물을 계약을 집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 없이요.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하는 경우도 거기다가 소장에서 써줄 수 있어요. 거기다 써줘야 돼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이게 뭐냐면 왜 이거를 할 때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인테리어 공사 대출 같은 거 나가거든요. 근데 유치권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대출할 때 각서를 쓴다. 그럴 때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은행에다가 찾아서 물어봐서 그 있다는 거 입수를 해갖고 내면 소송이 빨리 끝나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소송은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가 빨리 내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내면 질질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사 되니까 원두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는데 원두급자가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먹고 도망가고 하도급자만 유치권이 있다. 근데 이미 어떤 영수증이 나왔다. 그것만 있어도 유치권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증거들. 그래서 거기에 청구 원인에다 그런 증거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기재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치권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요건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사실적인 행위, 거기에 이제 유치권에 대한 소송에 대한 사실적인 행위가 주요 증거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자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먼저 저는 소유자입니다. 아니면 혹은 등기를 안 했지만 제가 낙찰받았고 매각 때문에 냈다고 하는 있죠. 매각 암답 증명원 그걸 내셔야 돼요. 그걸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있으면 내고 그걸 안 넣고 필요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포기각서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 내고, 그 다음에 물건 명세표 내고, 이거는 꼭 필요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내셔야 되는데, 요건 내셔야 돼요. 집행관 현황 보고서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현황 조사가 돼 있다는 꼭 내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요거 있다면 내시고, 요거는 없으니까 안 내도 되는데, 요거는 꼭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매 사건에서 검사가 화면도 내시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 조회표. 이런 걸 왜 냈냐면은, 이런 걸 왜 내냐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치권을 신고할 때, 우리가 매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총 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 금액 있잖아요. 감정 금액. 그러니까 경매 감정 금액. 경매 감정 금액이 감정 금액 1억이다. 근데 거기에 그 평가된 금액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토지가 뭐 5천이고 근데 건물이 5천이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그러면 근데 유치권은 2억을 신고했다. 2억을 신고했다고 했을 때 건물이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시세 조회표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이 요 정도밖에 안 간다는데 우리가 저걸 해봤더니 딴 데를 해봤더니 요거밖에 안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부풀린 유치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부풀린 유치권 같은 거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 옆에 아파트에 경매가 금방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 간다. 아니면 그 아파트에 다른 호수가 나왔는데 그렇게 안 간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게. 네. 그래서 시세표를 또 내시면 또 좋고. 그래서 유치권 금액이 완전히 부풀려져 있다라든가 오버됐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한번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정보 안내서로 보시면 거기도 분리가 되어 있죠. 건물 따라 뭐 토지 따라서 몇 평 분리되어 있는데 땅값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사할 때 만약에 그 땅값은 얼마, 건물값은 얼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으면 좋다 그런 거고. 또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했을 때 허위 유치권 잡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허위 유치권 잡기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근데 유치권자는 어떻게 항변을 하느냐. 자기는 공사 도급 계획을 했다. 정상적으로 했다. 그리고 공사를 완공했는데 중공공사를 마친 다음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고 사용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목적물에 뭐 관리비도 내고 뭐 유익비를 지출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원고하고 우리 낙찰자하고 유치권자가 서로 대립되는 내용으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경매 후에 점유를 했다. 경매 후에 점유했다는 건 집값 현황조사서.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포기각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포기각서라든가 뭐 유치권을 안 하겠다. 그런 포기각서라든가 뭐 그런 내용 아니면은 원도국자의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조건 정상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해보면 거기는 이제 재판장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공사 사실이 없이 허위로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공사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 불법 행위로 점유 개시하거나 압류로 발생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허위로 공사 계약서를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없었는데 나중에 만들었고 공사도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원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실제로는 바닥만 했는데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했다고 해서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속해서.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임의대로 점유를 하는 거예요. 채권도 없이 불법 점유하는 거죠. 불법 점유. 공사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짜는 거예요.
그 저 채무자랑 경매 채무자랑 짜서 유치권 행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